코미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5년 7월 2일 크립토 시장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연준 의장 파월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유럽 중앙은행, 즉 ECB가 주최한 포럼에서 나왔는데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FOMC의 위원들 절대 다수가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즉 방향 자체는 인하 쪽이라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7월에 금리 인하도 가능하냐는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하지만 파월은 7월 인하 여부는 아직 말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판단은 7월 중순 발표되는 CPI, PPI 데이터를 본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 지표가 기준이 되는 거죠.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7월 30일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일단 기다려보자는 입장이고 진짜 기대감이 몰려있는 건 9월 회의예요. 9월에는 금리 인하 확률이 9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멘트에서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 파월 입장에선 지금 급하게 금리를 인하하긴 어려운 상황이죠. 일단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는 연준의 예상과 거의 일치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름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있어서 아예 못 박아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트럼프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최근 연설과 인터뷰에서 금리를 1%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차기 연준 의장 선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파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사실상 금리를 빨리 안 낮추면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앉히겠다고 협박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파월은 이 사태에 대해서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선을 그었어요. 정치적 요구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모습이죠.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7월 인하는 불확실하다는 거고 시장은 9월 인하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압박이 아무리 거세도 지금 파월은 경제지표 기반 판단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파월이 금리와 관련해 한 가지 더 강조한 게 있는데 바로 관세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계속해서 조였다가 풀었다가 압박을 주고 있죠. 연준은 지금 그 파급 효과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관세의 영향은 올 여름 중 인플레이션 지표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즉 당장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 곧 수입 물가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연준의 예측에 맞게 내려오곤 있지만 관세가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 연준이 함부로 금리를 인하하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파월은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장 인하하길 바라지만 연준은 지금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6월 FOMC에서 공개된 도트 플롯을 보면 위원 10명이 올해 2회 인하를 예상했고 7명은 아예 인하가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2명은 한 차례 인하를 예상했죠. 이 정도로 연준 내부에서도 상황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트럼프는 대선 전략으로 보호무역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관세 강화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인 레버리지로 작동하고 있어요. 파월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 압박과 물가 영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도 파월은 관세 인플레이션은 변수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즉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CPI나 PPI 같은 기존 수치만 보고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쉽게 말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지고 있는 건 맞지만 관세라는 새로운 변수 때문에 당분간은 확정이 아닌 유보라는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7월 1일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50대 50이었고 결국 부통령인 JD 벤스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서 가까스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세금 감면입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감세 조치들을 그대로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 공제 확대, 자녀세 공제 강화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서 경제를 다시 한번 부양하겠다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이번 예산안을 보면 트럼프가 세금 감면을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반면 암호화폐 세금 관련 내용은 또다시 빠졌어요.
결국 어디에 힘을 주고 뭘 뒤로 미루고 있는지가 뚜렷해진 겁니다. 사실 상원에서는 감세한 논의와 함께 암호화폐 과세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대표적이죠. 루미스 의원은 이 감세안에 암호화폐 채굴,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 변경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어요. 상원 내 대다수가 정책 초점이 감세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면서 암호화폐 관련 항목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결국 이번 상황은 미국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세제가 아직 우선순위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금, 이민, 경기 부양처럼 바로 체감되는 이슈들이 밀려있는 상태고 암호화폐 관련 조항은 다음번 논의로 미뤄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연방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이 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임스는 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지금 법안으로는 미국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면서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업체에게 일종 요건을 부과하고 준비금 기준이나 공개 의무 등을 통해 기본적인 규제 틀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임스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뉴욕주 법무장관이 강조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반드시 은행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비은행 민간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통제가 어렵고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외국 기업이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외국 발행사도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라는 점을 문제 삼은 건데 제임스는 이대로 가면 미국 시장이 외국 회사의 스테이블 코인에 휘둘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달러 기반 코인을 누가 만들고 누가 통제하느냐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셋째, 디지털 신원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으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유입 같은 리스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기존 금융에 적용되는 KYC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줌마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월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미국 내에 상주시키는 법안을 요구했고요. 6월에는 하원에서 논의 중이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와 국가안보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지금 미국 상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고 하원에서는 스테이블이라는 다른 법안을 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 과정이 남아있고 현재로선 하원이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받을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뉴욕주는 원래 규제의 엄격한 주인데 이번처럼 의회에서 만드는 법안에 정면으로 반대한 건 이례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놓고 미국 안에서도 입장이 많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해서 연방과 각 주정부의 시각차가 명확하다는 거죠. 오늘 전해드린 이 내용들은 각각 다른 얘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다 연결돼 있습니다. 금리, 감세, 관세, 규제 모두 미국 내부에서 돈의 흐름과 권한을 누가 쥐고 갈 거냐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고 이게 고스란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특히 암호화폐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모습도 보이지만 반대로 보면 정치와 제도 논의 안에 계속 끌려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시황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내용들 영상보다는 소통방에서 먼저 정리해서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 올려두었고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몇 초만 시간 내셔서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